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날려줄 유쾌하고 알찬 시간 로뱅크 법률정보의 모든 것 진행자입니다. 야호 텐션 업! 자, 오늘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우리 회사 이제 그만해야겠다, 법인 폐업이 날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냥 폐업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아셨던 분들 계신가요? 넙!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송만 잘 들으시면 막연했던 폐업 절차가 명확해지고 억울하게 추가 채무를 떠안을 걱정 없이 깔끔하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대표님들, 이 방송 안 들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법률 정보를 꽉꽉 채워줄 로뱅크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 전문가님을 모셔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러뱅크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전문가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신뢰가 그냥 아주 그냥 팍팍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전문가님,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찔러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법인 폐업 신청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네, 법인 폐업은 특별한 신청 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폐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법인 폐업만 하면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마이갓.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법인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 폐업 전에 반드시 법인 파산 또는 법인 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하, 법인 폐업은 마지막 단계였군요. 역시 전문가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파산과 법인 청산, 이 둘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의 재무 상태입니다.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 초과동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 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자녀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역시 핵심을 꿰뚫는 설명. 한마디로 빚이 많으면 파산, 재산이 많으면 청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완전 명쾌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만 보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이라 청산 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등 모든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를 의미합니다. 오호, 청산가치요? 뭔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 같습니다. 그럼 그 청산가치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자산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청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있는 재고 중 처분 가능한 금액의 평가액,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우와, 단순하게 재무상태표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수나 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군요.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전문가님,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인 부채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빚은 또 어떤 빚을 말하는 건가요? 부채란 채무자 회사가 현재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아하, 대출금, 임금, 세금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빚을 다 포함하는 거였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알 수 있는 질문이죠.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전문가님?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즉 부채 초과 상태라면 법인 파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 폐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에 아직 희망이 있다.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법인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 폐업을 진행하셔야 법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법인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거군요. 빚이 많으면 파산, 재산이 많으면 청산, 그 다음에 폐업.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 다 건너뛰고 그냥 폐업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 폐업만 하면 법인 부채는 언제 소멸되나요? 궁금합니다. 법인 부채 중 상거래 채권, 조세 등은 3년에서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3년, 기타 일반적인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4대 보험은 3년,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부채마다 시효가 있긴 있군요. 그런데 이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혹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승인 등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의 경우 대표자가 과점주주, 즉 51%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 2차 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 체납한 조세를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헉! 2차 납세 의무라니 대표님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체납한 조세가 내 빚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럼 전문가님, 부채 말고 법인 자체는 언제 소멸되는 건가요? 법인 폐업만 하면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지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법인 폐업 후 총 8년이 지난 경우 상법 제520조 2회의 휴면회사의 해산, 형산 간주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8년이요?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 그럼 이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법인이 사라진다는 말씀인데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8년 동안 지리산에 쏙과 마늘을 캐먹고 숨어서 살아가나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법인 폐업만 하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법인 폐업만 하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회수 채권의 결손 처리를 위해 채권 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표자로서 향후 재기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인 폐업만 하면 계속 채권 추심에 시달리면 8년 동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겠네요. 새롭게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원활하게 재기하고 깔끔하게 법인을 정리하고 싶을 때 대표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명쾌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비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 파산 절차 또는 이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법인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친 후 법인 폐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역시 시간과 돈이 들더라고 향후 재기를 위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군요. 특히 중소벤처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 폐업만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경영 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 이행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대출금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책자금 대출 받으신 대표님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폐업만 했다가 개인에게 다 청구될 수 있다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법인 폐업만 하면 법인 대출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정말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 로뱅크 법률정보의 모든 것에서 법인 폐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폐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인 파산이나 해산, 청산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회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로뱅크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예약하신 후 로뱅크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뱅크는 사업을 매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